저번 영상에서 이제 C++을 사용하기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것까지 한번 배워봤는데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C++의 기본적인 구조와 주석 처리, 그리고 기타 등등의 비주얼 스튜디오 간단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제 이전 C++ 영상에 보면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지금 이 강좌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설치가 되신 분들 기준 하에서 설명을 드리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시켜 줍니다. 시작하면 아마 이렇게 있을 거예요. 최근 항목에 최근 열었던 항목들이 있을 건데 이걸로 지난 항목을 열어도 되고, 파일, 열기, 프로젝트 솔루션,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요거를 열어주셔도 됩니다. 솔루션 파일을 열어야 돼요. 이런 거 막 누르지 말고. 근데 오늘은 두 번째 날이니까 프로젝트를 하나 새로 다시 만들게요. 까먹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 데이 2로 만들고, 빈 프로젝트 미리 컴파일된 헤더는 체크 해제해야 되는데 이거 선택하면 바로 그냥 알아서 해제되죠. 그리고 SDL 이거 체크 해제해 줍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만들면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제 소스 파일에서 우클릭 추가 새 항목 하면 여기서 cpp 파일을 하나 만들 수 있는데, 그냥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안 되고 가급적이면 이걸 main.cpp 영어로 작성해 주세요. 파일명을 만드시면 이렇게 또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이제 여기에다 메인 코드를 적어 나갈 건데요. 우선 기본 형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이게 기본 구조예요. 일단 C 언어를 해보신 분들이면 알겠지만 이 include에 원래 C 언어 기본적으로 배울 때는 stdio 헤더 파일을 사용하는데 C++에서는 IO 스트림을 사용합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부분은 이제 헤더 파일을 include 한다고 하는데, 헤더 파일을 보면 여기 보시면은 그냥 쉽게 말해서 선행 개발자들이 먼저 이제 기능들을 만들어서 이거를 하나의 프로그래밍 파일로 저장을 해서 뿌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만들어진 헤더 파일 안에 있는 함수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출력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직접 이거 만들어서 쓰셔야 돼요. 이제 그리고 요 부분 대충 간단하게 일단 오늘은 Cout을 사용할 거니까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게 뭐냐, using namespace std,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쓸 건데 이런 게 있어요. Cout이라고 요게 있는데, 이거를 원래는 아마 이렇게 써야 되나 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이 귀찮잖아요, 이거 다 쓰면. 그러니까 이걸 선언해 줌으로써 이걸 안 써도 되게 돼요. 그냥 이렇게만 써도 사용이 가능해요. 이 리턴은 뭐냐면 이 메인 함수가 끝날 때, 일단은 그냥 간략하게 메인 함수가 끝날 때 이걸 무조건 그냥 넣어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헤더 파일도 자세히 설명 안 드리고 뭐 일단은 대충대충 하는 게,
처음부터 이 개념들을 이해하기 너무 빡세니까 대충 메인 함수가 이 메인 함수가 끝나는 지점에 이걸 넣어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대충 설명을 드렸으니까 일단 100번 말해봤자 한 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출력하는 거를 문자열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되게 간단해요. 아까 얘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 Cout이라는 걸 사용해서 출력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네, 이건 무시하시면 되고요. 헬로 C++이 이렇게 출력이 돼요. 헬로 C++이 출력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하나 더 써볼게요. 그럼 이제 헬로 C++, 헬로 I'm jealous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방금 전까지 출력이 되면은 이렇게 붙어서 나오잖아요. 붙어서 나오니까 이게 짜증난단 말이에요. 근데 보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 이제 엔드 라인, 라인이 끝났다, 해당 라인이 끝났다. 그리고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두 줄로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두 줄로 바뀌었죠? 처음에 이렇게 쭉 한 줄로 이 두 문장이 겹쳐져 있었는데. 그리고 이게 뭐냐, 이 꺽쇠는 뭐 나중에 배우면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가지 자료형들을 넣어야 되는데 이때 한 공간에다가 막 이렇게 써줄 수가 없어요. 보면 이렇게 에러가 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꺽쇠를 하나 더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면은 두 가지 문자열이 한 줄에 똑같이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계속 이걸 쓰는데 이게 뭐냐, 왜 일반적으로 문장을 쓸 때 문장이 끝나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마침표를 찍어서. 프로그래밍에서는 이게 마침표가 세미콜론으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돼요. 세미콜론의 의미는 해당 라인이 끝났다, 그러니까 해당 프로그래밍 코드가 이 역할이 끝났다, 이걸 적지 않게 되면은 인식을 못해서 에러가 발생하고 실행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드렸던 거를 사용을 해서 조합을 막 섞어서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출력이 가능해요. 엔드 라인이 꼭 라인이 끝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계행할 때 사용하는 예약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이제 여기에다 꺽쇠로 하세요 하고 이렇게 끝내주시면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안녕 안녕 라인을 개행해주고 하세요. 엔들이 이 개행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줄이 개행이 되고 안녕이 여기서 출력이 되고 하세요가 두 번째 줄에 출력이 된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두 번째, 세 번째 동영상에서 이제 영상 강좌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왜 제가 이렇게 이 꺽쇠를 두 번을 써서 출력을 해야 하냐면, 하세요. 이걸 이제 변수라고 부르는데, 이게 변수예요. 이게 변수인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렇게 사용합니다. 한 줄 한 줄 프로그래머가 치는 게 아니라, 안녕 치고, 여기다 이제 이게 이제 자료 타입, 그리고 이게 변수명, 그리고 이게 공간, 그리고 내용,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이제 안녕하세요를 붙여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가 직접 이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써줄 수도 있지만, 이걸 변수를 사용해서 써줄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변수명이 하이니까 얘를 호출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다 하이 써놓고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요. 왜? 얘는 그냥 문자열인데 뒤에다가 이 변수를 불러왔으니까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이 꺽쇠. 이러면 에러가 안 나요. 이건 분명히 타입이 다른 건데, 얘는 변수고 얘는 그냥 일반 문자열이에요. 이런 형식이 다른 거를 여러 개 쓰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꺽쇠를 붙여가지고 다음 거에다 넣고 그 다음에 다음 거,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호를 사용해서. 그럼 실행을 시켜보면, 렉 걸렸네요. 최근 항목에서 다시 열어줄게요. 데이트 솔루션. 네,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꺽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형식이 다른 거를 여러 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꺽쇠로 구분을 짓고, 여기에는 일반 문자를 쓰겠다. 그 다음 꺽쇠 구분 짓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이라는 변수 불러오겠다. 꺽쇠 짓고, 그 다음에 개행시키겠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웬만하면은 엔드라인이 줄넘김이기 때문에 항상 거의 대부분은 Cout 끝에 올 거예요. 근데 이게 꼭 끝에 써야 되냐? 그게 아니고, 이거를 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가운데다 넣을 수도 있어요. 꺽쇠 하이, 그리고 코드의 끝은 항상 이거 세미콜론으로 닫아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됐죠? 안녕 출력됐고, 그 다음에 개행해라. 개행했죠? 두 번째 줄로 넘어갔어요. 하이,
하이라는 변수 안에 하세요라는 문자에도 담겨있기 때문에 하세요를 출력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변수랑 입력받는 거를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